아미는 어린 시절부터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괴담가로서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공포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수집하고 전달해왔다. 그러나 그녀의 공포 이야기의 근원은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었다. 아미는 실제로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특히 그녀가 어린 시절 살았던 집은 그 공포의 출발점이었다. 그 집은 작은 산비탈에 자리 잡고 있었다. 경사지에 지어진 집이라 2층이 길가와 같은 높이에 있었고, 집의 앞쪽은 절벽처럼 떨어져 있었다. 건물은 노후된 2층 목조 건물로 오래된 나무에서 나는 특유의 삐걱거림이 들렸다. 이 집의 가장 독특한 점은 2층의 창문이 지면과 거의 맞닿아 있었다는 것이었다. 창문을 열면 바로 땅이 보였고, 이는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특히나 밤이 되면 집 전체가 검은 어둠에 휩싸이면서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아미의 가족은 1층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 식당이 있었고,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었다. 2층은 주로 각자의 방으로 사용되었고, 아미의 방도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아미는 2층을 오를 때마다 섬뜩함을 느끼곤 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다. 어느 날 아미는 2층 방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음이었다. 나무가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빈번해지고 강해졌다. 밤이면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때로는 가구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도 들렸다. 아미는 혼란스러웠다. 분명 1층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그녀가 혼자 2층에 있을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아미는 어머니에게 물어봤다. 엄마, 우리 집에 누가 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어.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아미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2층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현상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날 밤 아미는 혼자서 용기를 내어 2층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서 모든 문을 확인했다. 모든 문은 닫혀 있었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느꼈다. 그곳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미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창문을 열어 밖을 바라봤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아미는 창문 바로 밖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급하게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로 아미는 2층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노력했다. 그녀는 혼자서도 용기를 내어 2층에 오르곤 했고, 점점 그곳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경험들이 훗날 그녀가 괴담가로서 성공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미가 알지 못했던 사실은 그녀의 이야기가 단순한 픽션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녀가 살았던 집, 그 집에서 벌어졌던 기이한 사건들, 그리고 그 집에서 사라졌던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고, 아미는 그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아미는 곧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고, 그 진실은 그녀를 무섭게 휘감기 시작할 것이었다. 아미의 가족이 경사지에 위치한 그 집으로 이사온 첫날, 이웃들은 마을의 새 식구를 반기기 위해 하나둘 찾아왔다. 이웃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었고, 이 집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 이사온 아미 가족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특히 맞은편 집에 사는 할머니와 그녀의 아들이 자주 방문했다. 할머니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분으로 고운 백발을 하고 항상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은 40대 중반으로 보였으며 항상 정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그 집에 가끔 방문하는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20대 중반으로 보였고 늘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아미는 그녀가 이웃의 딸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아미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그녀는 방 안에서 뮤지컬 놀이를 하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갑자기 문득 창밖으로 시선이 향했다. 그곳에는 빨래를 널고 있던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아미의 방 쪽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아미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노래를 멈췄다. 그녀는 자신이 창문을 통해 그대로 보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졌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와 창문 밖에서 아미에게 말을 걸었다. 아가씨 노래를 참 잘 부르는구나. 자주 연습하니?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는 아미의 긴장을 풀어주었지만 여전히 부끄러움은 가시지 않았다. 아미는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다. 네, 그냥 혼자서 가끔 연습해요. 그날 이후로 아미는 창문을 열어두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이웃의 시선이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부끄러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미소 뒤에 감춰진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다. 할머니는 항상 친절했지만 그 시선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있었다. 그 후로 아미는 이웃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신경 쓰기 시작했다. 젊은 여자가 방문할 때마다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곤 했다. 아미는 그녀가 누군지 궁금했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미는 그 여자가 아미의 집을 바라보는 것을 목격했다. 여자는 창밖으로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아미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서둘러 커튼을 닫고 방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 아미는 이웃과의 관계가 단순한 인사 이상의 것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 집에는 무언가 비밀이 있었고 이웃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미는 점점 이 집과 이웃들에 대해 궁금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곧 더 큰 공포로 이어질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미의 가족은 이웃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일상에 적응해갔다. 그러나 아미는 점점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의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아미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책 속에 몰두하던 그녀는 문득 낯선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아미는 가족들이 모두 1층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조용히 책을 내려놓고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다음날 아미는 어머니에게 전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아마 집이 오래돼서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일 거야. 걱정하지 마렴. 이라고 말했다. 아미는 어머니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남는 찜찜함을 떨칠 수 없었다. 며칠 후 아미는 학교에서 돌아와 2층 방으로 올라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방 안의 공기가 어딘가 불길하게 느껴졌고 그녀의 물건들이 미묘하게 다른 위치에 있었다. 그녀는 특히 책상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조금 움직인 것을 알아차렸다. 아미는 가족 중 누군가가 방에 들어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러한 작은 사건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아미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방의 물건들이 자주 제자리를 벗어나 있거나 가구가 조금씩 움직여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그 실체를 알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미는 방에서 공부를 하던 중 또다시 그 낯선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분명했다. 그것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였다. 아미는 소리가 멈추자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소리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갔지만 그곳에도 아무도 없었다. 아미는 그저 자신이 소리를 착각했을 것이라며 자책했지만 불안감은 계속해서 가슴을 짓눌렀다. 그 후로 아미는 더욱 조심하게 되었다. 그녀는 방에 들어설 때마다 모든 것을 점검하고 밤에는 문을 잠그고 잤다. 그러나 이런 조심스러운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녀는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와 움직이는 물건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둘러싼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에 점점 더 압박감을 느꼈다. 이웃집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할머니와 아들은 여전히 친절했지만 그들의 미소 뒤에는 무언가 감춰진 것이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자는 여전히 자주 집을 방문했다. 그녀는 아미에게 이상한 시선을 보내곤 했고 아미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불길하게 느껴졌다. 아미는 집안의 기이한 사건들이 이웃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집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젊은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아미는 점점 더 많은 질문에 사로잡히며 그 답을 찾기 위해 더욱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아미는 아직 모른다. 이 모든 일들은 그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가 앞으로 마주할 진실은 지금까지의 불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무서운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면 그녀의 삶은 영원히 변할 것이다. 아미는 점점 집안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에 익숙해져 가는 듯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방의 구석구석을 살폈다. 매일매일 작게라도 다른 점이 발견되곤 했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더욱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미는 집에 혼자 남게 되었다.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고 집에는 그녀만 있었다. 아미는 1층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 갑작스럽게 2층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를 감지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계단 쪽으로 돌렸고 그 순간 몸에 소름이 돋았다. 계단 위쪽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다. 그녀는 2층 복도에 도착해 잠시 멈춰섰다. 복도는 평소처럼 어둡고 조용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무언가 다른 느낌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방의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평소와 같은 방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방의 한 구석에 놓인 거울이었다. 그 거울은 오래된 물건으로 테두리가 낡아 있었다. 그러나 거울이 반짝이며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아미는 거울 앞에 다가가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거울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뒤쪽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림자는 분명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이었다. 아미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보았을 때도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아미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등골을 타고 내려오는 오싹한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서둘러 방을 나와 문을 닫았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그녀는 거울 속의 그림자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날 밤 아미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 그림자를 떠올리며 그게 단순한 착시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가 존재했는지 고민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어쩐지 그럴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이라면 그저 웃음거리가 될 뿐이었다. 며칠 후 아미는 우연히 거울을 향한 각도를 바꾸게 되었다. 그러자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거울 속에 보였던 그림자가 바로 이 집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거울 속 그림자가 서 있던 자리는 바로 그녀가 처음 느꼈던 그 차가운 기운이 감지되던 곳이었다. 아미는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 후로 아미는 거울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과 그 그림자는 그녀를 점점 더 공포로 몰아넣었다. 아미는 그날 이후로 그 집에 무언가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은 분명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그녀의 일상을 조용히 침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미는 점점 더 이상한 감정에 휩싸여갔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는 무엇이었다. 그녀는 마치 이 집에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 집의 비밀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아미는 앞으로 다가올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다. 아미는 집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현상들과 불길한 느낌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집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살던 이 집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마을의 도서관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마을의 옛날 신문 기사와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아미는 도서관에서 집에 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오래된 신문 기사와 문서를 뒤적이며 그녀는 점점 그 집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그 집은 이전에도 여러 가족들이 거쳐갔지만 대부분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고 그 이유는 대개 불안함과 기이한 현상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은 20여 년 전 이웃집 할머니와 관련된 일이었다. 그녀는 당시에도 그 집 근처에서 살고 있었으며 집주인들과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그 집에 살던 가족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그들은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마을을 떠났고 이후 그들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이 일어난 후 그 집을 피하려 했고 자연스럽게 집은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더 깊이 조사한 결과 아미는 그 사건 이후에도 그 집에서 몇 차례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전에 집주인들도 밤마다 정체불명의 소리를 들었고 물건이 자주 위치를 이동하거나 사라지곤 했다고 했다. 이러한 증언은 아미가 겪고 있는 일들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아미는 또한 그 집과 이웃집 할머니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이 집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으며 그 집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아미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었다. 이웃집에서 자주 보이던 젊은 여자는 더욱 미스터리했다. 그녀는 과거의 사건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았다. 아미는 젊은 여자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그 집과 이웃집 사이에 얽힌 어떤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아미는 집으로 돌아와 조사한 내용을 정리했다.
그녀는 마치 퍼즐을 맞추듯 집과 이웃에 관한 정보를 이어가며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냈다. 그러나 그 비밀의 전부를 알기에는 아직 많은 조각이 빠져 있었다. 그녀는 그 집이 단순히 오래된 집이 아니라 어떤 저주나 영적인 존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미는 자신이 이 모든 일에 깊이 휘말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 집에 얽힌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더욱 깊이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았다. 이웃집 할머니와 젊은 여자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그녀는 그들에 대해 더 알아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이 집과 함께 어둠 속에 갇혀버릴지도 몰랐다. 이제 아미는 이 집과 관련된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녀가 마주할 공포는 지금까지의 경험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이 모든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조사와 고민 속에서 아미는 자신이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미는 이웃집의 젊은 여자를 다시 마주치게 된다. 그날은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아미는 바람을 쐬기 위해 창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뜨거운 햇살이 비치던 그날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여자를 보게 되었다. 아미는 창문 밖에서 젊은 여자가 걸어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여자는 예전처럼 고급스럽고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아미의 집 쪽으로 다가오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미는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불안한 기운을 느꼈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아미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했다. 그동안 그녀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막상 대면하게 되니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아미를 발견하자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아미는 그 미소가 온화해 보이지만 그 뒤에 무언가 감춰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아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여자는 미소를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안녕하세요. 여름날이 참 덥네요. 바람이라도 쐬러 나온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지만 아미는 그 속에 숨어있는 불안정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아미는 답변을 이어갔다. 네, 더운 날씨라서요. 그런데 실례지만 자주 뵙는 것 같은데 혹시 이웃집에 사시나요?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저는 이곳에 살지 않아요. 다만 이곳에 자주 오는 편이죠. 제가 이 마을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녀의 대답은 모호했다. 아미는 그녀의 말을 더 캐묻고 싶었지만 그 여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끼고 말을 멈췄다. 아미는 순간적으로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여자의 목소리와 표정에는 진실을 숨기려는 긴장감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돌리고 이웃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미는 창문을 닫으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아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여자가 아미에게서 느껴졌던 그 불길한 기운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게 남아있었다. 그날 밤 아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 젊은 여자의 모습과 말들이 맴돌았다. 그녀는 왜 이 마을에 자주 오는 것일까?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녀가 말하지 않은 진실은 무엇일까? 아미는 이 모든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아미는 그 여자가 이 집과 이웃집 그리고 이 마을에 얽힌 비밀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그 여자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고 믿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의 핵심에 있는 사람일지도 몰랐다. 아미는 그 여자의 뒤를 쫓아 그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알아내려는 진실이 얼마나 어두운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미는 멈출 수 없었다. 이제 아미는 더욱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그 여자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밝혀내야 했다. 그것이 그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아미는 진실을 알기 전까지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미는 그날 이후로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집안 곳곳을 주의 깊게 살피며 작은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웃집 젊은 여자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 여자가 방문한 이후로 집에서는 더욱 이상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아미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집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아미는 계속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책상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 순간 문득 창문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몸을 돌렸다. 창문 너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미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가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때였다. 벽장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미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일어섰다. 벽장 쪽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는 손을 뻗어 벽장 문을 열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방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다. 창문은 이미 닫혀 있었고 방 안의 모든 문도 잠겨 있었다. 아미는 이 냉기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그것은 자연스러운 바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포에 사로잡혀 몸을 떨었다. 그리고 그때 벽장 문이 스스로 닫혔다. 아미는 뒷걸음질 치며 방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1층으로 내려가 가족들이 있는 거실로 갔다. 가족들은 TV를 보고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아미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걱정할 것이고 그녀는 그들에게 그저 예민한 아이로 보일 것 같았다. 아미는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가족들과 함께 있으려 했다. 그러나 그날 밤 더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 아미는 잠들기 위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방 안의 기운이 어딘가 달랐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지만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숨쉬기가 어려워지며 그녀는 눈을 떴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침대 옆에 서 있는 그림자를 보았다. 그림자는 분명 사람이었다. 아미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림자는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존재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아미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다가 서서히 사라졌다. 아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채로 한참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분명히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아미는 다시는 그 방에서 혼자 자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끝이 아니었다. 다음날 아침 아미는 그 방에서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그녀의 책상 위에 있던 작은 장식품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다. 아미는 그것이 단순한 도난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이 집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그 존재는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다. 아미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을 밝혀야만 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그 방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녀가 그 방을 떠나더라도 그 존재는 그녀를 따라다녔다. 아미는 이제 이 집과 그 안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그 집을 떠돌고 있는 영혼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결심했다. 그 진실이 무엇이든 그녀는 반드시 밝혀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아미는 집에서 일어나는 이상 현상과 그림자의 존재에 대한 공포를 견디며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이 집과 관련된 비밀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웃집 할머니와 젊은 여자가 이 비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미는 마을의 도서관을 다시 찾아가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녀는 이 집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냈고 특히 20여 년 전 이웃집에서 발생한 사건에 주목했다. 그 사건은 바로 젊은 여자가 처음으로 등장한 사건이었다. 그 당시 이웃집에는 할머니의 아들, 며느리, 그리고 어린 손녀가 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가족들은 갑자기 집을 떠났고 그 후로 그들의 소식은 끊겼다. 아미는 그 사건이 단순한 가출이나 이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서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났다고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이웃집 할머니가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할머니는 그 사건 이후로 줄곧 그 집에 살고 있었고 그녀의 집을 찾는 젊은 여자는 그 당시 실종된 손녀와 매우 닮아 있었다. 아미는 그 젊은 여자가 할머니의 손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그녀의 정체를 명확히 밝힐 수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아미는 용기를 내어 이웃집을 방문했다. 할머니는 아미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감추려는 듯한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아미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예전에 이 집에 살던 가족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 가족은 왜 갑자기 떠났는지 궁금해서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는 자신이 며느리와 손녀를 잃었음을 고백했다. 그녀의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데리고 떠났고 그 후로 그들은 소식이 끊겼다고 했다. 할머니는 그들이 무사하길 바랐지만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들을 볼 수 없었다고 했다. 아미는 할머니의 말에서 깊은 슬픔과 후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미에게 집에서 벌어졌던 기묘한 사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집에서는 항상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다. 특히 밤이 되면 들리는 발소리와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소리 등. 그녀는 그 모든 일이 이 집에 살았던 가족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할머니는 자신이 그 집에 남은 이유는 그들이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젊은 여자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 집에 얽힌 비밀의 핵심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다. 아미는 할머니에게 그 젊은 여자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할머니는 갑자기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을 피했다. 그녀는 아미에게 그 여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 말에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긴장감이 담겨 있었다. 아미는 이 대화를 통해 집과 이웃집 할머니 그리고 젊은 여자 사이에 얽힌 복잡한 관계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젊은 여자와 직접 대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여자가 집과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으며 그러나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 아미는 이제 진실에 거의 다가섰다는 것을 느꼈다. 이웃집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는 집과 그 가족 그리고 젊은 여자가 얽혀있는 복잡한 과거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지는 않았다. 아미는 더 깊은 진실을 알기 위해 젊은 여자를 직접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늦은 오후 아미는 이웃집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혹시나 젊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차 있었다. 아미가 이웃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정원에서 할머니와 젊은 여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미는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젊은 여자는 아미가 다가오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곧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미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되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아미는 그 속에 감춰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아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저는 이 집과 여러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미의 말에 젊은 여자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정을 찾았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나서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것에 대해 말해주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할머니의 손녀임을 밝히며 어릴 적 가족들과 함께 이 집에서 살았다고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유미였고 20여 년 전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바로 그 아이였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유미는 그녀의 가족이 갑자기 집을 떠나야 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이 집에서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소리나 물건이 움직이는 일이었지만 점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에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결국 그들은 이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유미는 그때 이후로도 이 집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고 했다. 그녀는 이 집에 강한 집착을 느꼈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지만 유미는 이 집과 관련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돌아왔다고 말했다. 아미는 유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녀가 그토록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게 된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유미는 이 집이 단순한 집이 아니며 영적인 존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 존재가 자신을 포함한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이 집을 떠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말했다. 아미는 그제서야 자신이 이 집에서 느꼈던 불길한 기운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나 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였다. 아미는 유미에게 그 존재에 대해 더 물어보았다. 유미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러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존재는 이 집의 영혼이에요. 오래된 영혼이 이 집을 지키고 있어요. 그 영혼은 우리가 이 집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는 모두 그 영혼에 속박되어 있어요. 유미의 말은 아미에게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그 영혼이 누구인지 왜 이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유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아미는 그 순간 자신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집과 그 영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유미와 함께 그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이제 결말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미와 유미는 이 집에 숨겨진 마지막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준비했다. 그 비밀이 무엇이든 그들은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이 집에 얽힌 비극과 영혼의 이야기는 이제 막 밝혀지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이 집의 진정한 주인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유미와 아미는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이 집의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왜 이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지 밝히기 위해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그날 밤 그들은 이 집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을 찾기 위해 모험을 시작했다. 집은 평소보다 더욱 음산한 기운을 뿜어냈다. 집안의 모든 빛이 사라진 듯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아미와 유미는 손전등을 들고 집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복도를 걸었다.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방 한쪽 구석에 있던 오래된 거울 앞에 섰다. 그 거울은 집안의 유일한 유물처럼 보였다. 유미는 손을 내밀어 거울을 만졌다. 순간 거울이 흔들리며 작은 문이 드러났다. 그것은 집의 비밀 통로였다. 아미는 깜짝 놀랐지만 유미는 무표정하게 그 문을 열었다. 그들은 통로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고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듯한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 통로 끝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함께 작은 제단이 자리하고 있었다. 제단 위에는 오래된 사진과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아미는 그곳에서 유미의 가족 사진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사진 옆에는 낯선 남자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유미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은 나의 할아버지예요. 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 집의 첫 번째 주인이었어요. 이 집은 그에게 너무나 소중한 곳이었죠. 그는 이곳에서 평생을 보냈고 결국 이 집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아미는 그제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유미의 할아버지는 이 집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애착은 그의 죽음 후에도 이 집에 남아 영원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의 영혼은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그의 가족들 또한 이 집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아미와 유미는 동시에 그 존재의 기운을 느꼈다. 그들은 몸을 돌려 방을 나가려 했지만 문이 갑자기 닫히며 그들을 가로막았다. 아미는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유미는 침착하게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 이제 놓아주세요. 우리를 이 집에서 해방시켜주세요. 유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영혼에게 간절히 호소했다. 그러나 방 안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그들의 앞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림자는 점차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유미의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는 유미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미는 그 순간 그 영혼이 유미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것이었다. 유미는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의 영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영혼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유미는 그에게 가족이 이미 떠났고 이제 그를 놓아줄 시간이 되었음을 전하고자 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할아버지의 영혼을 향해 다가갔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영혼은 유미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그것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아미는 그 영혼이 이제 평온을 찾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방 안의 차가운 기운은 점점 따뜻해졌고 문이 다시 열렸다. 유미와 아미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이제 이 집을 떠날 수 있었다. 그 사건 이후 아미와 유미는 그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그녀는 이 집에서 벌어진 일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그 기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직면한 공포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제는 과거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아미와 유미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를 지켜줄 것이었다. 이제 그 집은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 남은 영혼들은 이제 평온을 찾았다. 그리고 그 집은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다.